발표가 났습니다. 이제 결국 보니까 우리나라가 25%가 떴거든요. 그런데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. 이제 미국 증시 봤을 때 뭐 지금 14개국에다가 상호관세를 이렇게 던졌는데 생각보다 높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낮지도 않았지만 높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좀 덜하게 한 게 아닌가. 1%도 하락하지 않았거든요. 그리고 뭐 지금 뭐 아침에도 생각보다 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보다시피 지금 14개국 보시면은 한국이랑 일본이 똑같이 적용됐어요. 25%고요. 나머지 국가들은 이게 미국과 교류가 엄청 많은 국가들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40, 40, 25, 25, 30, 25, 30, 32, 35, 35, 36, 36 정도입니다.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환적 관세 가능성이 좀 있을 만한 나라들이 있어요. 동남아시아에 자체적으로 제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산을 가져와서 그대로 다시 환적해서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인근 국가들 같은 경우는 40% 가까이 받았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베트남에서도 환적 관세가 40%였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 대해서도 40% 정도를 맞췄다라는 거고, 공통점은 처음에는 뭐 캄보디아라던가 미얀마라던가 이런 나라들 보면 40%가 넘었는데 이번에 40%를 넘지 않게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베트남의 환적관세 40%랑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 넣습니다. 이제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입장에서 환적관세가 더 저렴하면 환적을 할 겁니다. 근데 환적관세보다는 중국 본토 관세가 조금 더 낮을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중국도 40% 정도다, 아니면 뭐 38%다 이렇게 하면은 중국 관세가 50 몇 %라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낮아졌네 라고 하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건가 싶긴 해요. 어쨌든 뭐 증시에서 웃긴 게 4월 초에는 이거를 엄청난 쇼크로 받아들이고 이미 내성이 좀 쌓이고 90일 지나고 나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놀라지 않더라.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그 원칙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악재를 재탕했을 때는 그게 타격이 훨씬 덜하다, 또는 그거를 받고 올라가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제일 오일 쇼크 때 그때 증시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. 그때 뭐 많이 떨어지는 다우존스 종목에서 막 80%씩 떨어진 것도 있었어요. 근데 제 2차 오일 쇼크 때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때 오히려 올라가는 업종들도 있었습니다. 대표적으로 성장하던 업종이 반도체였었는데 반도체 업종들은 그대로 밟고 올라가 버렸었죠. 예,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뭐 관세 발표가 났지만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품목 관세랑은 별도라고도 이야기를 했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계열 25%, 그리고 철강 50%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그것들 뭐 어차피 우리나라나 일본이랑 중국이랑 똑같은 조건, 더 중국은 더 나쁜 조건이겠죠. 그러면은 경쟁하는 품목 내에서는 어떻게 좀 경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서 일본은 뭐 15% 받고 한국이 25% 받았다 그러면은 한국산은 굉장한 타격을 받겠죠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쨌든 미국이란 시장에서 주력으로 겹치는 이제 종목 그 국가들이 중국, 미국, 중국, 한국, 일본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봐야 될 것 같고, EU 관세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. EU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봐야 되는데 그거마저 나오고 났을 때 이제 뭐 보복 관세가 나온다던가, 아마 EU는 보복할 거거든요. 한국이랑 일본은 보복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, 미국 입장에서. EU가 보복을 하면서 서로 치고 받으면은 그게 좀 증시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우리나라가 25%를 받았는데 애매합니다. 진짜 애매합니다. 이게 뭐냐면 25%면요 여기서 환율을 우리가 10% 정도만 올리면 실질적으로 15% 상승하는 효과가 나거든요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쟁국인 지금 일본이 엔화가 계속 강세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율만 조금만 올리면은 이게 얼추 좀 경쟁력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국이 모든 피해를 떠안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수출국이 가격을 다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의 마루라고 합의였었는데, 그게 아니라 경기가 괜찮을 때는 미국에 팔아야 되는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의 그 올라간 가격을 가지고 사오겠죠. 그 다음에 미국의 수입 업체가 떠안을 거냐, 미국의 국민들이 떠안을 거냐인데 미국의 국민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우선은 8월 1일부터니까 재고가 8월 9월까지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 10월 달부터는 이제 관세가 업이 된 걸 가지고 선적을 하기 시작할 건데, 그렇게 되면은 10월 달 물가라던가 이제 이것도 좀 올라가게 될 거고, 10월 CPI가 11월에 나오면서 11월부터는 미국의 CPI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. 만약에 CPI가 다시 3%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올해 금리 인하는 꿈도 못 꾸겠죠. 예,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지금 미국의 고용이나 이런 지표들도 세부 내역들을 보면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서 서서히 쿨다운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침체가 좀 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구입을 하는 소비하는 양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해를 뭐 수출국들 한중일이 이제 더 많이 보는 형태가 될 것 같긴 한데,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가격 전이를 누가 타격을 받을 거냐를 돌려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증시가 우선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좀 다행이긴 하고, 시간차를 두고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유의 있게 봐야 된다. 아직 EU라는 그 곳이 보복 관세를 아직 하지 않았다. 그리고 중국이라는 곳이 결정되지 않았다. 이 두 가지 때문에 증시가 아직까지는 눈치를 조금 더 보자 라고 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제 오늘 양양에 가서, 예,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우리 조선주 할아버지, 그쵸? 저희 스승님 뵈러 갔다 오겠습니다. 인터뷰 많이 찍고 올 테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